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9월의 중순을 넘었고요. 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본격적인 가을이 온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이런 때 환절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몸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채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요즘에는 또 일교차가 높아지니까 이럴 때 정말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관리가 최선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승재 아나운서는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있나요? 네, 딱 보면 일단 풍채가 감기가 안 걸리게 생겼고 또 근데 의외로 제가 목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또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목 이제 중요하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았던 방법이 네. 그 지인 때문이었는데 프로폴리스 있어요. 그 진한 거. 그 원액이 있는데 그 원액을 자기 전에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거를 한번 서너 번 자기 전에? 칙칙칙 뿌려주고 입안에 가글을 하면서 그대로 자버리면 아침에 염증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잘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잘 때 입안에 어떤 열이 많으신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염증도 많이 생기고 감기 많이 걸리는데 기관지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거. 네, 꼭 저도 팁입니다. 예. 오늘부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맘때는 정말 또 이렇게 따뜻한 물이나 또 차 마시는 게 또 그렇죠. 감기 예.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승전 어쨌든 이윤정 아나운서가 밥을 잘 먹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또 물이 보약이다. 이런 거 좀 잊지 마시고 너무 비싼 거 따뜻한 하려고 물.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폴리스는 싸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오늘 하나 바로 사서 사야 되겠어요. 네. 저기 술 드시지 마시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몸 좋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저희는 어쨌든 잡정보센터죠. 가장 큰 맞습니다. 보약은 이 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항상 취업 전까지는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들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에서는 신한은행과 또 하나은행 합격 전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요. 해외 취업하면 누구죠? 박창규 대표.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우 대표님과 함께 미국 인턴을 마치고 돌아온 그러니까 2탄이에요. 네. 저번에도 이제 싱가포르 간 친구 있었는데 네. 인턴 마치고 돌아온 김예은 학생 모시고 오늘 미국 취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네, 오늘 공채 승리를 위하여 커리어 칼리지의 유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은 항상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공채 시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힘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노트북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디 안 가셨어요? 고향은 다녀왔습니다. 고향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안 보시고 노트북을 노트북으로. 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백쌤도 그거 뭐지? 자소서 첨삭해 주세요. 어떠세요? 하실 텐데 예. 보면은 뭐 어떤 실수들이 많은지. 제가 자소 첨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주로 이제 알려주는데 학생들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거는 은행권이 자소서를 읽다 보면 너무 좀 천편일률적인 그래서 너무 은행에 맞춘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너무 잘 보이려고. 예. 그런 거. 그게 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또 은행권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마음이 더욱 더 조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바쁘신 팽쌤을 오늘 또 모셨죠.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자소서 합격 전략을 팽쌤과 함께 완벽하게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책 보지 마시고 또 조민혁 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딴짓한다고. 맞아요. 저한테 그러면 안 이 돼요. 자소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개탄스러워하는 네.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도 안 돼요. 30분 그쵸. 정도 동그랗게 뜨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쌤, 이 국민은행은 마감이 됐고요. 예. 가장 어렵다는 국민은행 마감됐고 이제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남은 건데요. 취업 준비생들 지금 이 시간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준비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일 바쁠 때죠. 그래서 26일이 우리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그리고 28일이 우리은행, 그리고 30일이
KEB 하나은행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감이 오는데 예. 이렇게 네 군데 은행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제 농협은행 한 군데만 더 뜨면 이제 은행권은 채용 공고. 농협은 이제 10월 이후겠네요, 그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 때 네. 이때는 자기소개서를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직렬 방식으로 이렇게 적는 게 이제 좀 학생들한테 집중도가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제 무슨 좀 얘기예요? 직렬 직렬. 방식이요. 네. 예, 직렬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병렬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네 군데 은행이 떠 있으면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여기도 1번 적다가 저기 2번 적다가 뭐 신한은행 1번 적다가 기업은행 3번 적다가 이렇게 이제 적는 방식을 병렬 방식이라고 네. 한다면 직렬 방식은 이제 마감 시한이 빨리 돌아오는 순서대로 한 군데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완성이 됐을 때 또 그다음 은행 진도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직렬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마무리 하는데 짓고 하라는 예. 거죠. 우리 마무리- 옛날에 그 백배기 같은 거 쓸 때 네. 뭐 숙제 해주면은 하나 하고 하나씩 쭉 쓰고 찔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써도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쵸. 예. 그러는 거 맥락이 일맥상통하겠어요, 그죠? 예,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다 쓸 수는 있어도 예. 그렇게 찔끔찔끔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놓친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마감 순서대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자소서로 넘어가라는 그 첫 번째 팁이었는데요. 그럼 저희도 이제 그 마감 순서대로 은행별 자소서 합격 전략을 살펴봐야 할 텐데 다음 주 일단 제일 먼저 월요일 26일에 네. 신한은행이 마감인데요. 일단 2016 하반기 신한은행 자소서 항목부터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예.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그리고 인생 중에서 최고의 순간 등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와 또 입행 후에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 주세요. 세 번째는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두 가지를 기술하시고 또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또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 주세요입니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자소서 질문 출제 경향 특이사항을 일단 뭐 상당히 본인의 어떤 유니크한 이야기, 독특한 경험 이게 없으면 뭐 절대 쓸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이 신한은행이 이 지금 자소서 분량이 총 5,000바이트입니다. 그게 얼마큼이에요? 5,000바이트. 5,000바이트면 우리가 노트북에서 그 한글 파일로 작성을 했을 때 한 2페이지 정도 두 나옵니다. 페이지요. 네. 예, 2014년도에 신한은행이 2만 바이트까지 갔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2만 바이트면 에세이 수준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때 뭐 신한 문예다 이런 네, 뭐 단편 표현들이 에세이 나왔던 뭐 이 정도 뭐 수준이겠네요. A4 용지 한 7페이지 정도 나오죠.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에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도 조금 평이해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분량도 좀 줄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들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질문이 평이하다고 해서 이게 뭐 쉬운 게 아니고 다 쉬운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렇죠. 쉽다는 거는. 지원자가 또 예. 그만큼 많아지고 그 사이에서 또 자기를 차별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뭐 네 가지 항목이 질문 난이도가 평이해졌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신한은행이 총 4가지 질문이 나와서 5,000바이트인데 네. 그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은 아무래도 지원 동기와 꿈을 물었던 우리 2번 이번. 네. 질문이고 그리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1번하고 4번 정도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은 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굉장히 그렇진 질문이 않죠. 길어서 예. 그렇진 않고 이제 예.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 예. 네. 어려운 질문인 2번부터 지원 동기와 꿈. 이게 참 지원 동기와 꿈이란 말이 네. 정말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인데 볼 때마다 막막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지원 동기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질문이 은행권 지원 동기와 기업은행 지원 동기를 동시에 이렇게 질문했는데 신한은행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지원 동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동기라는 이 질문만 나오면 항상 우리 취준생분들은 3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납니다. 예. 고민, 내가 관심.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고민, 그리고 관심과 애정. 그렇죠. 예, 이 3가지 단어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미래의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이 될지, 나의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은행원이 된 후에 나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이 이제 지원 동기에 좀 묻어 있어야 그 지원 동기가 좀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 관심 이런 걸 이제 고민을 좀 이야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기소개서가 조금 이제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좀 이런 칙칙해지는군요. 경향이 있어요. 고민 상담을 하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이제 담다 보니까 이제 네. 자기소개서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또 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렵죠. 이제 밝고 어렵네요. 경쾌하게, 예, 건강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좀 지원 동기에서는 어렵고 이제 또 2번에서 또 어려웠던 게 이제 꿈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신한은행에 들어가서 꿈을 적어라라고 하니까 이 꿈이 사실 명확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명확히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입행 후 포부, 입행 후 계획 이런 거하고 맞물리는 이런 질문인데 예, 이 꿈을 적을 때는 항상 또 3가지 단어를 또 제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평상시에 좀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 제가 고민 이야기를 왜? 예. 근데 이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안 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네. 스펙을 위해서 살아오고 그런 게 그쵸. 많기 때문에 참 이걸 또 만들어내는 또 스킬이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뱅쌤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5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관심, 애정, 그리고 구체적, 왜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 특히,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고민 같아요. 부분에선 자괴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맞아요. 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까 신경 써야 하는 질문에 1번과 4번을 꼽아 주셨는데 1번 항목은 또 성장 과정입니다. 이거는 왜 신경 써야 된다고 이건 뭐 하셨죠?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예, 이제 이게 신한은행 1번 질문인데 총 5,000바이트 중에 이 1번 질문이 2,000바이트입니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네요. 예, 상대적으로 네. 이제 분량이 좀 많죠. 그리고 1번 질문 후반부에 가면 질문 후반부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나 인생 최고의 순간이나 예. 이런 내용을 적어라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2,000바이트가 되는 이 분량을 차별화되고 변별력 있게 적는 게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이 내가 뭐 외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장 과정이 아니라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내면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까도 보니까 지원 동기라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그냥 적지 않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나를 좀 일깨워줬던 그런 거를 쓰는 경험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네. 그런 지적도 좋고, 이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한 은행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어떤 자기가 했던 경험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뽐내고 싶어 하고. 근데 이렇게 뽐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걸 뽐내기 시작하면 다른 지원자들하고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차별화된 나의 경험이나 이제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을 찾아 적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랑하려는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겸손해지는 상태에서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 좀 약간 실패 가닥 쪽으로 이것 때문에 반면 교사가 됐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적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또 어두워지는 아하. 어두워지는 어렵네요. 그런 함정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자괴감. 네.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어둡지도 않게 또 예. 자랑이 아닌 예. 그 중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성장 과정은 아니었지만 네. 그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나는 15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새 자전거를 샀다가 이제 중고 자전거가 돼서 팔려고 고물상에 갔는데 나는 이 자전거가 적어도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한 7, 8만 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3만 원. 고물상 아저씨한테 가니까 고물상 아저씨가 냅다 자전거를 저울 위에 그냥 바로 올리는 거예요. 몇 킬로 나가는지. 그 4,000원 이렇게 이제 고물상 아저씨가 4,000원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 친구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랑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가치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성장 과정 그런 경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예,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패나 이런 케이스도 아니고 그럼 내면적인 그러면서도 어떤 뭔가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예. 또 은행원- 고급진 느낌. 예. 은행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숫자가 그런 것들을 들어가고. 이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또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또 고물상 따라하지 마시고 아무튼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그 일상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찾는데 좀 집중력을 할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량 자체를 많이 줬다는 건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이런 말씀인 건데 그렇다면 이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 1번 질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겸손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뽐내려고 하는 마음을 좀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좀 적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적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고민과 나의 어떤 내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나의 가치관의 변화. 그러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예. 뭐 책을 읽다거나 예. 정말 그 진짜고 예. 책을 읽었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경험, 뭐 누군가의 어떤 관계였다거나 사람과 예. 관계 아무 상관없죠. 아무 본인의 어떤 상관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어떤 일대 변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1번과 함께 4번도 신경 써야 하는 항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까요? 예, 이 4번 신한은행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뭐 해당 사항 없으면 적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런 없을 표현까지 경우 있는데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예. 적혀 있네요. 예. 여기 질문이 뭐냐면 남다른 경험, 남다른 재능, 남다른 지식, 남다른 끼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남들과 다른이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 남들과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또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다 보면 남들과 다르지 않은 경험이 나오게 되니까 남들과 다른이라고 하는 요 5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꼭 훌륭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남들과 다른 나의 어떤 무언가 그거를 찾는 게 이 4번에서 포인트 같습니다. 예, 제가 신한은행 주고객인데 그 가는 지점에 뭐라고 하죠? 그 경비 직원분인가요? 예, 경비 직원, 청원경찰분. 청원경찰분께서 근데 그분 거긴 좀 특이한 게 뭐 간단한 은행 업무를 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네. 너무 친절하시기도 하고 나이스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워낙 웬만한 업무를 다 맡아줘서 하시니까 은행이 업무가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죠. 예. 물론 그 청원 경찰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다른 경험, 뭐 남다른 재능, 경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떤 그런 소통을 잘할 수 있다든가. 근데 그런 경험을 좀 밑바탕으로 쓴 것도 커 보이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런 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주 좋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좀 더 팁을 좀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좀 팁을 주신다면, 예. 4번과 관련해서 이제 남다른이라고 했는데 이 남다른 거를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재와 주제가 있는데 소재와 주제라는 건 난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적을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소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적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주제인데 이 소재를 중심으로 찾다 보면 항상 남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신뢰,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 제가 다 이런 얘기한 거를 거 적다 있네요. 보니까 예.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이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나오죠.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른 가장 보편적인 어떤 우리 키워드들이 은행권 취준생분들의 키워드가 정직, 신뢰, 소통, 서비스, CS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벗어나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써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예, 남다르지 때문에. 않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이 남들과 다른 그 무언가를 찾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좀 이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괜찮은 사례가 예.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우리은행 케이스였는데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우리은행에 취업하면 우리은행에 들어가면 우리은행의 뮤즈가 되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이게 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객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고 또 직원들과 회식할 때도 항상 분위기는 제가 띄우고 뭐 이런 역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아주 남다른 케이스로 충분히 좋습니다. 뭐 예.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가요제에서 상도 받았었고. 근데 또 하나 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작년 하반기인데 요새 취업 반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반수생이 학교 졸업하고 내가 목표한 곳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목표한 곳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일단 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경험을 쌓고 공백기를 메우고 다시 이제 자기 목표대로 취업 준비하는
근데 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반수하면서 그 일반 기업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해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은행 원수를 적을 때 저는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제 강조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어쨌든 개성을 잘 살려서 하지만 뭐 꼭 특이하지 않아도 네. 남들과 좀 다를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이 있다면 그게 근데 참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경험인데 이게 누구나 얘기하는 조금 천편일률적인 거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내 경험인데 비슷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하나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그 한 번씩 자기소개서를 돌려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일반화된 이야기 같냐 아니면 조금 괜찮을 것 같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그런 뭐 스터디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여도 좀 식상할 수 있는 거라면은 굳이 그렇게 기술하지 않는 게 좀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 좀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좀 읽혀주고. 예. 자신의 개성이 무엇인지 뭐 하루 24시간도 깁니다. 네. 고민만 하시면 충분히 더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지 마시고 충분히 또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신한 알아봤고요. KEB 하나은행 외환과 하나가 이제 콜라보가 하나가 됐죠. 예, 하나가 됐습니다. 합격 전략을 이제 살펴 30일 마감인데요. 뭐가 좀 특이할까요, 여기는요? 예, KEB 하나은행 그 이름이 좀 이제 길어서 그러니까 외환과 하나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비슷했습니까? 많이 달랐습니다. 달랐죠. 예, 은행들은 항상 이렇게 합병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다른 은행들이 이제 합병을 하고 조직 문화는 은행들이 각각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합치면서 어느 쪽의 색이 좀 더 강하다고 그러나요? 아무래도 하나은행 쪽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는 없을 그렇군요. 것 같고. 예. 예. 근데 네. 이제 우리 요번에 이제 KE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면 질문의 난이도나 어떤 분량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통합 1기라고 해서 한 400명 정도 뽑았었는데 한 6,000바이트 정도 되고 그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채용을 할 때 항상 그 외환은행이 이제 이름이 그렇듯이 그 해외 지점이나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글로벌 역량이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질문도 빠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 작년보다는 나아졌던. 근데 이번에도 어려운 질문은 아무래도 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 이거를 묻고 있는 1번 질문. 그리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질문은 제가 본다면 3번과 5번 정도라고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1번, 3번, 5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도 은행이기 때문에 좀 신한은행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윤정 아나운서가 좀 지금부터 읊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어려운 질문으로 꼽아주셨던 1번. 네. KB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또 성장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귀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2가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이를 극복해 나간 과정에 대해서 약술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그다음에 4번입니다. 혼자가 아닌 팀을 이루어서 수행한 일 중에서 성공한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 이거는 수업 관련 리포트나 PT를 위한 팀 구성 사례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KB 하나은행의 슬로건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손님 만족과 또 영업을 통한 성과 창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항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은 앞서 이야기한 신한은행과의 질문과 좀 동일해 보이는데요. 네. 이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팁 이외에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 이게 이제 KB 하나은행에서 이제 나왔던 1번 질문인데 아까 그 우리 신한은행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제가 이제 지원 동기는 항상 그 고민, 관심과 애정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행 후 계획, 꿈 뭐 이런 그 질문이 나오면 항상 고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되었는지를 좀 포인트를 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신한은행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이 KE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글로벌 역량 뭐 어학연수라든가 뭐 해외 뭐 교환학생이라든가 이런 그 유학
파도 있고 이런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지원 동기 쪽에 조금 더 녹여서 포인트를 두고 적었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원한 동기는 뭐 이제 일맥상통한 질문이었고 입행 후란 이 단어가 굉장히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입행 후에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라는 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나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이 되고 싶은 그런 목표인지 예. 아니면 입행 후에 어떤 회사를 위한 사익을 위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거시적인 목표인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입행 후 목표라고 입행 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 아주 전형적인 이제 은행권에서의 질문 유형인데 그 입행 후 계획은 통상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한 가지는 what이라고 하는 네. 그럼 두 번째는 how라고 하는 이 what은 뭐냐면 입행 후에 네가 뭐가 될 거냐, 뭐가 되고 싶냐, 뭘 할래?라고 하는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입행 후 계획은 what과 how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묻혀져 있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는 입행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what에 대한 답변이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직무를 맡고 싶다. 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what인데 그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적고 은행권 내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직무 부서 중에 예. 한 부서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직무를 적어도 좋고 뭐 예를 들어 상품 개발이다. 그럼 상품 개발을 적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저는 뭐 고객을 1,000명을 관리하는 이런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고객 뭐, 관리 쪽. 예. 꼭 직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what과 그럼 이 what을 위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할 거냐? 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고민이 배어 있냐라고 진짜 하는 이 어렵네요. 질문이죠. 이걸 진짜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예. 뭐 엄청나게 뱅쌤을 찾아오겠는데요. 예. 저 이거 제 성격에 뭐 하면 좋을까? 이거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군요. 예. 낚시를 가르쳐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신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항목에서는 하나은행 그 KEB랑 통합하면서 합병이 되면서 어쨌든 외환 시절에 글로벌 역량 같은 해외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좋다 이런 것들 좀 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what과 how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좀 보죠. 귀하의 인생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나름 평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테고 극복 그리고 교훈 예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그냥 이런 눈으로 보면 다 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변별력 있게 적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은행원 지원 동기 1번 기업은행 1번 질문인데 은행원 지원 동기와 그 기업은행 지원 이유를 적으라 그랬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라고 하니까 저는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저도 제가 한심합니다. 제가 은행원이 되려고 하면서 제가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렵다라는 게 이게 제가 한심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어려웠던 경험을 적으라 그러면 누구한테나 어려웠던 경험은 다 있긴 있는데 네. 이거를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못 적고 또 자랑, 욕심 뭐 이런 뽐내려고 하는 이런 경험 이야기를 위주로 적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고 좀 멘탈적으로, 심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웠던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경험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다만 또 어둡지 않게. 어렵지 않게 예. 자기의 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전을 자기의 하거나 공모전을 하거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힘들었던 경험을 적으라 그러면 공모전 같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뭐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공모전을 하면서 어떤 학생은 이 사람 사이,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심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고물상 이야기처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우리 과거의 이제 기억들을 보면 스냅샷처럼 우리가 과거 장면들이 한 컷 한 컷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게 이제 크지 않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뭐 나름대로 소중했던 그런 기억들이죠.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가지고 잘 편집을 해서
이 답변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천편일률적이라고 저도 그 천편일률 중에 원오브댐이었지만 뭐 국토대장정, 예. 마라톤, 완주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체력을 기르기 정신적인 걸 이기기 위해선 육체적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흐름들 이런 건 좀 아니죠? 아니죠. 국토대장정이 한때는 되게 유행했던 적이 단호하시네요. 있었습니다. 네. 저 진짜 했습니다. 예.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걸 안 믿어주는 거야? 국토대장정 하면 인사 담당자는 벌써 딱안 봐요? 어땠겠다라는 게 어. 그림이 그려집니다. 워낙 많이 보니까요. 그렇군요. 일단 집중을 좀 덜하게 되는군요. 예. 어. 너무 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5번을 네. 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님 만족이라는 영업 역량에 관한 질문인데 이 답변을 왜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적어야 할까요? 예, 이 손님 만족 어떻게 보면 이 질문도 또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이 어려운 거는 이제 또 은행원스럽게 적다 보니까 은행원과 맞는 쪽에서 이제 답변을 찾다 보니까 고객 만족을 위한 나의 역량을 적어야 되는데 고객 만족을 위한 나의 역량 먼저 들어주기, 뭐 먼저 다가가기, 뭐 많이 웃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것도 천편일률이다. 예. 좀 아니, 어떻게 알았는 거야? 뭘 적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에 고객 만족과 영업을 위한 나의 역량을 적어야 되는데 예. 나는 끈질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예. 또는 무슨 얘기예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특징을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쳐보시죠. 그럼 이 이야기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먼저 다가가기, 뭐 많이 웃기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느 쪽이 다수의 사람들이 적을 거냐, 어느 쪽이 소수의 사람들이 적을 거냐. 항상 소수의 쪽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예, 이런 저는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집중도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갔을 때 사람들 되게 많이 밀려. 특히 이제 대출 창구 쪽 가면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아주머니들 가시면은 진짜 1시간 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약간 기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과 또 다시 대면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거 좀 예. 신경을 본인의 경험을 좀 고객으로서의 경험을 신경 써서 이런 경우가 좋았다는 거를 자신의 양력으로 좀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또 보편적이고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 자소서 작성할 때 제 끝으로 이것만은 신경 쓰자라고 한다면 키워드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두 가지?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적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행원스러운 무게감과 은행원스러운 글이 나와야 됩니다. 글을 잘 적는 거는 출판사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한 명의 은행원을 뽑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감과 은행원스러운 글. 이게 저 아까 첫 되게 번째입니다. 궁금했었는데 예. 그래도 필력이 좋으면 사람들이 예. 아니 왜 필력 좋으면 이게 끌리잖아요. 끌리죠.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건 끌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을 적을 때 이 지원자의 심정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이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겸손한 상태에서 이 글이 나온 건지가 이제 네. 무게감을 결정짓게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예. 두 번째는 차별화와 변별력입니다. 차별성과 변별력. 자, 이거는 2만 명이라고 하는 은행권 특유의 이 지원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지원자 속에서 나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점을 포인트로 두고 이번 하반기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게감과 은행스러운 글 그리고 자랑보다는 겸손한 글, 변별력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만의 경험을 잘 고민하셔서 지금 들은 팁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은행과 또 하나은행 합격 자소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뛰어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핵심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본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절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잡정부센터 2부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뛰어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요. 해외 취업에 대한 핵심 전략을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일자리 방법고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고용센터 신미경입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채용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채용 지역은 네. 부산 지역 한 곳과 통영 지역 한 곳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자,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부산 진구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네. 예. 부산 진구 점포동에 있는 복지기관으로 제가 제빵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로 장애인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제과 제빵 교육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대신에 제과 제빵 관련된 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관심 보이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급여와 또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요. 네. 면접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9월 26일 월요일 날 접수 마감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사 이력서 작성하셔서 이메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경남 지역의 군사업장 근해 통발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기네요. 네, 예. 어렵네요. 네, 경남 통영시 미우지 해안로에 있는 그 업체로 예. 기계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게차 운전은 1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 업무는 냉동 수산물 입출고를 담당하게 되고요. 네. 별도의 학력, 경력은 관계없으나 네, 다만 네. 지게차 운전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급여와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요. 네, 네. 면접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 접수 마감일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업체는 또 면접 후 실기 시험을 시행하니 지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기 검사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유경양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영입니다. 자, 주무관님 오늘 첫 번째 채용 소식 어디입니까? 예,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립원예특자 가학원 온나하 대웅농업연구센터입니다. 예, 예. 제주시 아이언로 281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실 관리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온실 관리자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네, 아열대 작물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네. 아열대 채소 온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관련 분야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나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합니다. 네. 채소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온실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급여랑 접수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네, 급여는 월 136만 원 이상으로 접수 마감일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예. 지원하실 분들은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대학교 전문 계약직 채용 소식입니다. 예.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자 공명을 채용합니다. 네, 이게 이 채용 소식은 또 제주대학교 전문 계약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응시 자격증 알아볼까요? 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예.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예. 관련된 공인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종류로는 정보 처리, 정보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 운영 기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및 영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예. 네, 선발 방법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네. 2차 면접 시험에서는 인성과 전문성, 업무 추진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접수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네, 조금 빠듯한데요. 서류 예. 접수 마감일은 23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면접은 27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조건의 채용 소식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통영, 제주도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전 열정이죠.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지요. 세계로 간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하면 이분이죠. 예,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대표님 이번에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음. 좀 쉬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명절 연휴 동안 아빠 노릇, 잘, 자식 노릇 잘 드신 것 같은데요. 많이 먹었어요. 아닙니까? 네, 덕분에 많이 얼굴도 먹었습니다. 반질반질. 예. 네, 뭐 좋아지셨습니다. 네, 명절 추석 연휴인데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있지만 해외에는 또 추석 연휴가 없죠.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센터에 있는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는 예.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명절 연휴에도 이 열정을 불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보니까 국내 하반기 공채가 착착 진행 중인데요.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 쪽도 좀 수요 변화가 있습니까? 2016년도 하반기 공채가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 지금 변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 이제 핵심 이제 채용의 핵심 키워드가 직무 역량이 70%입니다. 해외 취업도 그렇네요, 이제. 아니요, 이게 국내 하반기 국내가 공채. 하반기가. 네, 아, 근데 국내가. 예. 이 직무 역량이 70%인데 경력과 경험을 이제 메인을 잡고 있는 네. 거죠. 예. 나머지 30%가 이제 자격증 공모전인데 예.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렇군요.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또 글로벌화, 글로벌 영향까지도 찾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인턴십이나 또 해외 취업 같은 경험을 해보는 게 또 기업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직무 영역 네.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도망가겠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청년들도 그렇고 실제 네. 이제 뭐 대학 교육기관에서도 좀 그런 포인트를 보셔서 좀 지금처럼 뭐 단순한 그런 해외 어학연수나 워킹할리데이 그리고 교환 학생이 아니라 이 재학 시절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 때 이런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으로 이런 역량을 좀 키우겠다는 게 주된 목적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실제 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인턴십으로 본인의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정한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과 함께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박창구 대표님도 반갑지만 이남규 아나운서 반갑지만 두 분보다는 이분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예쁜 학생이
이쁜 옷차림을 하고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외 인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외 취업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예. 대표님께서 자랑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네. 이번에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해서 지금 재학 중인 김예은입니다. 그렇군요. 예, 출국 언제 했어요? 작년 7월경에 출국을 해서 네. 미국 전문직 인턴십으로 지금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CGTC라는 기업에서 구매 담당 업무, 아마존 기업과의 구매 업무, 또 세일즈 애널라이징 그런 것을 하고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예. 대표님 이게 예은 학생 말을 조금 들어보니까 음. 이렇게 재학 중인데도 해외 취업, 뭐 인턴 이런 거를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충분하죠. 네, 충분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은이처럼 나간 케이스가 무급이 아닙니다. 이제 급여를 받고 현지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재학생들이 휴학기를 내고 1년 정도 유급으로 전문직 인턴십입니다. 단순한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특정 직무에 관련된 전문직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은데 각 개인의 그런 노력들이 아주 이제 많았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예은이한테 직접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 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선배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보이시는 게 어떻게 이름도 이게 딸처럼 조카처럼 예은이. 불러주니까 뭐 네. 예은이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좀 아빠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또 전화 이 대표님은 아빠 품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전에 이 예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예은 학생이 인턴으로 공부했던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네, 또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죠. 야, 취업인 뉴스 나옵니까 또? 네, 한번 가야죠. 또. 예. 일단 이 CGT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이 기업이 대부분 아마존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유통이나 물류 산업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거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커머스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뭐 예은 학생처럼 미국에서 인턴으로 직장 경험을 하신다면 뭐 국내 취업 물론이고요. 해외 네. 취업에도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은 학생도 평소에도 유통이나 뭐 물류 산업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죠?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또 막상 취업을 고민해 보니까 제가 무엇을 또 잘 하는지 무엇을 또 잘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아무래도 재학 중에 해외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단순한 해외 어학 연수나 해외 자원 봉사 활동 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건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예. 네, 이렇게 인턴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선배의 추천으로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무작정 찾아갔었어요. 박 대표님을 만나면서 네. 네, 홍해의 이렇게 바다가 길이 갈라지듯이. 열렸군요. 길이 보였군요. 네, 아무래도 예. 이 우리 학생들이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요. 또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보다는 좀 현실에 타협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난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 선우, 예. 네. 김선우 이제 22일 날 이제 강한을 이번 주에 닮은 학생. 네, 맞아요. 20일 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출국하는데 이 친구 역시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이 취업에 계속 실패를 했었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미래 직업군이나 진로 방향성을 설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 공채가 떴다고 해서 단순하게 온라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미래 직업군이나 내 진로 방향성, 직무 방향성을 철저히 커리어 분석을 좀 철저히 하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대한 뭐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들도 뭐 저 역시나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활용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은 학생은 경제학 전공하고 있지만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해외 인턴으로 경험을 쌓고자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제 대표님 찾아가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고 또 제가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성과 또 제 직무 적성에 맞는 기업 정보를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지원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필요한 또 뭐 자격증, 뭐 스펙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재학 중인 상태라 특별한 스펙이나 자격은 많이 필요 없고요. 예. 충분한 어학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네요. 네. 이쁘게 생기셨는데 또 말까지 이쁘게 하시고 예, 조곤조곤. 자, 예은 학생의 그 미국 생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머나먼 타지에서 인턴 활동. 뭐 아까도 뭐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또 생활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처음에 도착해서 입사를 했을 때는 purchasing 그 구매 파트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원래 외국에 살다 왔어요? 아니요. 발음이 되게 좋네요. 발음이 좀 해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얼 어릴 발음이 때. 기가 막혀요. 아까 뭐 에어라이즈 가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그죠? 거기 살던 건 아니죠? 아니, 네, 해외 옛날에 경험이에요. 경험이 원래 뛰어난 거군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Keep going. 예, 해주시죠. 예. 구매 파트에 있다가 음. 점차 이제 물류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물류랑 예. 아마존 물류까지 담당을 했던 업무를 했었고 또 업무를 하면서 저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되게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좋았네요. 저 네. 러브가 있는 데가 뉴욕 아니에요? 네, 뉴욕은 예. 동부는 이제 제가 인턴 활동을 마치고 혼자 여행을 갔었던 거고 야, 저건 이거 보니까 저렇게 서부죠? 네, 서부는 이제 와, 멋있네요. 아는 언니랑 운전해서 네, 여행 다녔어요. 캐논 쪽, 네, 그랜드 네. 캐논 쪽. 예. 네. 아주 뭐 이렇게 노는 거 더한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야,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뭐 마냥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숙소 같은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제가 해외 생활에 그렇게 거리낌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가서 일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또 모든 이제 보험 그런 그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플 때도 있었고 되게 그럴 때는 아프면 많이 진짜 비싸잖아요, 또 거기는 네, 또.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원래 좀 할 줄 안 상태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과의 저는- 소통이 좀 되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괜찮았죠. 이 영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가는 거 가서 어떻게 슈퍼에 가서 어떻게 사지 이러면서 그런 고민부터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씩씩한 학생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대표님이 유급 인턴 이거 좀 강조하셨는데 급여 중요하죠. 복지 우리 항상 제일 중요해요. 어땠습니까? 급여나 복지 같은 거는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나요? 네, 저는 한 달 혼자서 집 뭐 월세 다 해결하고 이야. 살 만큼은 네, 충분했던 월세가 뭐 굉장히 쌌습니까?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제가 좋은 집을 가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싸고 좋은 집에 오래 있었어요. 정말 가성비 있는 친구군요. 자, 이렇게 해외 인턴으로 글로벌 역량과 직무 역량을 쌓았는데 그럼 다음 목표도 세웠을 것 같아요. 국내 좋은 기업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 어떤 예정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진로가 막막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인턴 경험을 하고 와서 저는 물류나 그런 관련한 직종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BJF 리테일 있는데 네. 지원합니까? 아직 아직 안 저는, 합니까? 저는 그렇군요. 3학년 2학기 그렇습니까? 도착해서 예. 우선 다니고 있고 제 계획은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자격증이나 이제 공모전 같은 것을 또 준비하고 그렇군요. 2학기 때 취업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해서 학생이고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로는 이제 유통과 물류 쪽으로 바꿨다면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좀 아깝지 않나요? 전혀요. 저는 오히려 갔다 와서 더 학과 공부하는데 더 즐거움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저는, 관심 가니까 그렇죠? 네, 국제 쪽으로 네. 저는 아무래도 하고 싶으니까 네. 국제 경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서. 야, 우리 대표님이 정말 구세주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게 네. 전문가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아빠 미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우리 예은이가 영어가 미리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를 못했다면 네. 더 기가 막힌 건데 네. 영어를 좀 했어요. 예, 보니까. 네, 좀 뭐 미리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제 우리 예은이의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1년 동안 미국에서 전문직 인턴십을 통해서 예. 이제 값진 경험을 이제 찾았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를 찾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까지
유통 물류 분야의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 이런 어떤 말 그대로의 우리 핵심 키워드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4학년 2학기 시점 이제 이때는 우리 무역 물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싱가포르로 다시 한 번 더 취업을 도전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박 경우는 대표님의 성제 아니야. 네. 싱가포르. 우리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고 물도 수입해서 먹는 국가다 보니까 예. 로지스틱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1년 정도, 2년 정도를 싱가포르에서 그렇네요. 근무를 하면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잖아요. 이제 싱가포르에 가 있으면 중국어까지 마스터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언이가 가고 싶어하는 이런 아마존 같은 이런 이야. 굴지의 기업으로 기가 접근하는 막히네요. 게 마스터 저의 플랜은 작전입니다. 아주 뭐. 네. 저기 혹시 남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 딜로이트의 김선우 씨. 예. 선우 씨는 또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네, 이렇게 또 네. 선남선녀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예.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은 학생의 이 열정과 열의에 정말 절로 박수를 안 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획하신 일들 차근차근 잘해서 꼭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끝으로 예은 학생처럼 이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그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저 앞에 보면서 네. 일본 카메라. 예, 예. 해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에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부터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도전이 이후에 더 값진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말하는 것도 이쁘고요. 참 어쨌든 이렇게 겁내지 마. 예은 학생처럼 겁내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뭐라도 얻게 되니까요. 우리 박창규 대표님을 만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그리고 CGDTC의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온 김혜연 학생,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정센터 웃고 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은 공채 승리를 위하여에서 CJ그룹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채를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마련했습니다. 고민 해결을 위한 시간,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